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고의 JG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양국제고의 중요한 행사라면 빼놓을 수 없는 전국국제고 연합학술제입니다. 국제고 연합학술제는 매년 1회 전국의 6개 국립국제고등학교가 돌아가며 주최하는 행사로 고양국제고등학교의 경우 2016년 10월 31일 시민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제를 마지막으로 주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교에서는 사회자와 진행 도우미까지 담당하게 되며 오프닝 축하 공연이나 강연이 끝나면 각기 다른 장소로 나뉘어져 소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구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제14회 연합학술제는 11월 3일 부산국제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제의 주제는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경제, 기술, 자원 분야의 탐구 내용으로 사전에 선발된 1, 2학년 각 7명의 학생들이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3명의 2학년 키노트 스피커와 7명의 1, 2학년 커멘테이터, 그리고 4명의 1, 2학년 어디언스로 참가합니다. 연합학술제에 참가하는 재학생들은 교류를 통해 세계적 현안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구 능력을 기르고 영어 및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간 커넥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와의 만남을 주도한 월간 커넥트,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커넥트 내에서 잼의 역할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잼은 우선 사전에 PPT를 제작하고 또 대본을 제작하는 등 사전부터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당일이 돼서는 출석 체크를 하고 반에 가서 직접 학생들을 데려옴으로써 뭔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강의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깁니다. 또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부분에서도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커넥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는 어디였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로코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일단 모로코가 저한테 익숙치 않았던 국가인 것도 있지만 모로코 대사님이 약간 문화적인 면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한국 문화랑 뭐 이렇게 교류를 했다 이런 게 모로코에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아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월간 커넥트 김영민 PD님의 강연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좋을지 김영민 PD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민 PD님은 현재 국제분쟁 전문 PD님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혼자 가셔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시는 등 세계 각국의 그런 세계 분쟁 지역에 가셔서 촬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학년 학생들이 국제관계 이해 시간에 배운 동티모르 분쟁이라던가 카슈미르 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신 분이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내용을 중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 어울림부에서 진행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인 학교를 바꾸는 시간 학바시가 지난 10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학바시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주도적인 강연 활동이며 이번에는 90명의 학생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최하정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하정 기자입니다. 강연에 직접 참여해보니 열심히 강연을 준비해온 강연자와 기분 좋게 강연장을 떠나는 청강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10월 학바시 강연을 준비하신 1학년 8반 권시우, 김예진 학생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학바시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언젠가는 학바시에서 꼭 강연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만약 강연을 해본다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아리 유닉과 관련된 주제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세계시민 의식 그리고 SDG 그리고 제가 저의 관심 분야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반 친구들이 아닌 또 2학년 선배들도 같이 듣고 계시니까 좀 떨리긴 했지만 정말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학바시에 꼭 한 번쯤은 나와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친구와 좋은 기회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다 보니까 너무 강연이 끝나고 나서 뿌듯했고 그리고 정보를 조사했을 때 제가 모르는 것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학바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있으셨나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원래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SDG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겠다가 저희 발표의 주제인데 이 주제와
유사한 논문이 정말 단 한 개도 없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하나 정보 모두 수집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조금 고단했지만 다 마치고 나니 2배로, 3배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진행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힘들지만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 강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소통 어울림부는 행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2대 소통 어울림부 황수빈 학생의 의견을 최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통 어울림부가 주관하는 학과시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언어로 탐구 내용을 타인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보니 그 강연자는 탐구 내용에 대한 더 큰 이해와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나 강사가 아닌 학생들의 학생 강의이기 때문에 그 학생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또한 배움을 얻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학과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나요? 학과시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저에게 선보여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열정과 청강자로 참여하여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을 보여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도 그 열정적인 마음을 얻고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과시가 잘 마무리되었는데 앞으로 소울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소울부는 1년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1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인 친구 사랑의 날을 문화예술부와 함께 개최합니다. 저희가 정한 행사 테마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입고 와주시면 되고 저희는 여러 부스 체험과 댄스 배틀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더 즐겨주시면서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으시면 될 것 같고 고양국제고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합격의 첫 발걸음이 되어주는 입학설명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2022년의 마지막 입학설명회로 돌아오는 10월 29일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고양국제고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입학 설명회는 본교 입학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프로그램, 입시 방식,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와 연결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이나연입니다. 저 또한 2년 전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길다영 학생을 만나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아뿐만 아니라 입학 설명회를 도와주고 계시는 다른 분들은 누가 계신가요? 허유림 선생님께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고 고양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님과 교감 선생님, 서종철 선생님, 조광진 선생님, 김용지 선생님 외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입학 설명회 진행을 도와주시곤 합니다. 1년 동안 입학 설명회를 이끌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어느 때인가요? 무엇보다 입학 설명회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님의 응원과 감사 인사겠죠. 입학 설명회 이후에 젤코바 인스타그램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꼭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보람도 느끼고요. 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때에 가장 힘들었나요? 사실 힘든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자면 입학 설명회를 1년에 생각보다 많은 횟수를 진행해요. 적어도 한 4-5번 정도? 그때 이제 원서 접수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때 실수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번 떨리는 게 힘든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입학 설명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사실 마음이 싱숭생숭한데요. 이제 더 좋은 고양국제고 홍보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이제 선배로서 그리고 부장으로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도 그동안 이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미래의 13기들과 학부모님들께 받았던 응원 그리고 감사 인사를 이제 저희도 후배에게 이제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기 젤코바 친구들이 이미 저희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기보다는 14기 후배들에게 기대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GJTSI는 고양국제고 학생이 직접 인터넷 강사가 되어 킬러 문제를 해설하는 멘토링 활동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총 5개 과목을 진행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11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13명의 학생들이 강사로 선발되어 각자 자신이 맡은 과목의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12대 학생회장단의 공약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나영 기자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나영 기자. 네, 기자 이나연입니다. GGHSI는 학생이 직접 수강자가 되고 또 강사가 되어 서로의 학업 역량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GGHSI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GHSI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 기수톡에 올라왔던 관련 공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GGHSI에서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GGHSI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강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학생들은 성적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GGHSI에 직접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다현 학생을 모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GHSI에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생회에서 GGHSI라는 학생들의 강의를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 같아서 거기에 지원해서 제가 직접 문제들을 설명하는 게 하나의 공부기도 하니까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거면 제가 더 긴장하고 바짝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 공부도 하고 이것도 친구들에게 공유해주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GGHSI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국어 과목 강사로 선발이 되었는데 먼저 제출 기한인 걸 고려해서 그 대수능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그런 국어 지문들 중에서 어려웠던 거나 뭔가 이건 학생들을 설명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지문들을 같이 선발해서 제가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근데 문제풀이 강의는 시중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는데 학생들 관점에서 이제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니면 제가 또 풀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친구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학생들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서 지문 분석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네, GGHSI에 대한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심스럽고 좀 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학생이니까. 그래서 좀 국어 과목 강사로 선발된 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오류가 없도록 제가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듯이 보이도록 열심히 준비 시간을 많이 잡고 강의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GGHSI는 수강하는 학생들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모두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GGHSI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빌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국 청원 시스템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국 청원 시스템은 12대 회장단과 학생참여균형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익명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생회는 답변을 제공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데요. 학생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인터뷰 현장 영상입니다. 고국 청원 시스템은 처음 제안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시스템 운영을 처음 고안해낸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장단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학생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마련된 소통 창구인 기수톡과 대나무숲을 통해서는 학생의 의견이 학생회로 반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학생청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고국 청원 시스템을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회장단은 더 활발한 소통과 확실한 의견 전달을 통해 더 민주적인 학생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국 청원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 이용자 수가 적어 저희가 기대한 효과를 아직 거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고국 청원 시스템이 더 홍보가 잘 되고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 더 민주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스템이 운영된 지 2달 정도 된 듯한데 현재 청원 실태는 어떠한가요? 일단 가장 먼저 올라온 기숙사 벌점 제도와 관련된 청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원 충족 개수인 좋아요 30개를 한 개를 앞두고 있는 29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는 반면
보다 최근에 올라온 나머지 두 개의 청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탓에 많은 좋아요 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회 측에서 그런 청원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아까 여기 옆에 있는 부회장이 말했던 것과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글을 올리는 학생들의 수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글을 올린 청원을 보는 학생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목표했던 것과 같은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한 번 더 바라는 점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좀 더 많은 홍보와 그리고 학생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급 청원 시스템의 의의와 운영에 대한 학생회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민주주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고급 청원 시스템인 만큼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하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GGBC 뉴스 장선아, 성민유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